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월 7일 날 보도 자료로 발표된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특별법을 만들 건데 적용 대상이 어디냐? 노후 계획 도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한 33만 평 정도가 되겠죠? 이 이상 되는 택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후 계획 도시는 사실은 일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이 도시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뭘까요? 추진책에 기본 방침을 세우고 또 그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기본 방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노후 계획 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겠다. 이건 국토부에서 만드는 얘기고요.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특정 노후 계획 도시를 위한 도시 정비에 대한 총괄 계획을 또 구역 지정의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 정비 구역은 뭘까요? 속도감 있게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도시 기능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개발을 하기 있어서 각종 특례와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재건축 관련돼서는 안전진단이 관건이 되겠죠.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지 아파트로 대표되는 이 재건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는 아파트만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기부 체납이라는 말로도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만약에 큰 공원을 조성을 하는 부지를 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뭐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을 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면적을 본 사업지에서 좀 이렇게 내놓고 이제 좀 거기를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재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거나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이 있거든요. 뭐 1종, 2종, 뭐 3종, 뭐 준주거, 또 상업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주택들은 1종, 2종이 이렇게 짓겠죠. 근데 이게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처리를 해주겠다. 또 그래서 세대수도 증가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될 텐데 참 단계가 오래 걸리죠. 예전에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할 때 10단계 정도로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통합 심의를 거쳐서 사업 절차가 단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뭘까요? 5개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5명이면 참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일화해서 총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주 대책, 당연히 집을 부시고 헌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을 때는 이주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기본 방침을 세워서 이주 대책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하게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죠. 초과 이익이 환수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익을 회수하고 환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반 시설에 재투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아파트만 지어서 주택만 새 집으로 짓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또 주변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환승역이면은 뭐 복합 환승센터가 생겨야 되고 뭐 대규모의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에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큰 골자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시 좀 크게 좀 풀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월 7일 발표가 된 것이고, 두 번째 보면 1개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기 신도시가 89년 4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2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불과 3년 반 만에 이렇게 5개 구역에 일산과 분단과 뭐 평촌, 중동 같은 이런 5개 지역의 신도시가 조성이 됐지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확실히 군 출신답게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신도시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계 공급이 집중됐기 때문에 자족성이 부족하다. 이제 집만 많이 지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강남이나 서울 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차난 사실 좀 적은 면적의 세대수가 많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주차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30년이 넘어갔을 때가 배관도 부식이 됐고 층간소음도 좀 문제가 되고 기반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도 정비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고 뭐 이때 30년에 또 충족이 안 된 단지들은 또 언제 30년이 넘어가나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성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내 집을 새 집으로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내용까지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다.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다. 그래서 2월 7일 새롭게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이 1기 신도시를 빨리 정비 민간 합동 TFT를 만들고 이렇게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수립 및 제도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를 해서 중요한 건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이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바꿔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 도시의 특수성 앞서 이제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 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카테고리 중에 1번 노후 계획 도시는 1기 신도시로 대표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이제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 조성사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파트라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무조건 30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20년만 넘어도 모든 이제 사업 대상지를 열어놓고 개발이 가능한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30년까지 안 기다려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에 대한 거는 33만 평 정도, 평으로 따지자면 이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이제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계획 도시들이다. 이런 대상 이 도시들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 대상지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런 경우는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이 부분들도
하나의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게 내용이 뭘까요?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와 그 연접해 있는 노후 구도심에 저층 저밀도 지구 있겠죠. 뭐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저층의 저밀도 지구, 저밀도 밀집 지구 이런 지역들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와 같이 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 기본 방침은 큰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세우게 될 것이고요. 세부적인 계획, 기본적인 큰 골자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 정비구역 설정.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 재창조라는 거는요. 이제 집만 지어야 되는 주거 지역에는 집만 짓고 뭐 학교 부지에는 학교, 공원 부지에는 공원. 예전에는 또 뭐 중공업 지역이 있었잖아요. 중공업 지역에는 공장만 짓고 이렇게 획일화되게 좀 획일적으로 용도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등이 각종 사업 시행이 되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나온 내용들을 이게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아래 기본 계획은 특정 노후 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에는 뭐 특별 정비구역, 또 선도지구 지정 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긴다고 나와 있고요.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이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아래쪽에 서울 같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되고요. 심의기구에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구역 지정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것인데 지정권자, 시장과 군수 등의 지정권자가 여기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도시 재창조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기반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요.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또 이렇게도 지정이 되게 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을 왜 지정을 할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용적률과 건폐율의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서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는 것이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서 각종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개발을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도시 재창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재창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 재건축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반편 주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면제 또는 완화한다. 도시기능 강화, 통합개발 또 중요하게 좀 유념해 두실 만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자족기능 향상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예전에는 일기 신도시처럼 더 이상 이제 아파트만 지어서 고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안에 이제 업무 시설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걸어서 30분 안에 예전에 작년에 발표됐던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인데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걸어서 30분 내에 직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도보 보행 생활권이라는 용어로
걸어서 30분 안에 업무와 주거와 휴양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생활 편의시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여기에도 지금 연계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능 강화와 도시 재창조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이거겠죠.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단지 내에서 이렇게 뭐 기부 체납 형태로 이렇게 내놓는 땅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공성을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풀어줘서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용적률, 용도 지역 등의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자족 기능 강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구축, 도시 재창조와 같이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을 규제를 완화해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 예를 들어 2정원 3정이나 준주거로 또 뭐 준주거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규정을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 지역도 바뀌게 되겠죠? 더 땅의 가치가 좋아질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심의 절차가 진행 완료가 된 경우에는 개발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또 보는 규정도 담겨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각종 비용, 이 모든 것들도 일부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혜택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 부담도 경감이 될 것이고 이제 빨리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한 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 여러 가지의 단지를 같이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5개 구역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5명이라면 참 뭐 여러 가지로 걸림돌들이 많고 서로 시행을 하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가 밑에 보면 간선도로 둘러싸인 한 개 블록 등 특별 정비구역 최소 기준은 시행령과 기본 방침에서 구체화하는데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개발 플러스 자족 시설이 확보가 되면 4개 단지를 하나의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주 대책 당연히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면서는 중요하게 수반돼야 되는 내용인데 정부 지자체가 이주 대책을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좀 확대해서 좀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고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도 또 나오고 있죠. 이게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열었는데 이렇게 환수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는데 기반시설 재투자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또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이렇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 기본 가이드라인, 계획, 노후 계획 도시의 정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큰 그림에 맞춰서 기본 세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골자로 이제 속도감 있게 여러 군데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특별 정비구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고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례를 주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면제나 완화시켜 준다든지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뭐 정비계획법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의제 처리해 준다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사업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합 심의를 거쳐서 또 이것 또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모습인데 3년만 만에 이렇게 진행됐던 5개 구역, 일산, 중동, 삼분, 평촌, 분당의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주거단지였잖아요. 물론 아파트 공급량을 상당히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일산과 중동, 삼분, 평촌, 분당에서 서울의 뭐 광화문 지역, 도심 지역이나 강남으로 대표되는 업무 지역들에 출퇴근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한 좀 도심 정체 현상을 겪는다든지 뭐 동부간선도로나 뭐 서부간선도로도 고속화도로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그 용도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상.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도시 재창조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이제는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신도시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는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는 동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옆에 업무타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도보로 30분 안에 뭐 차로 한 10분에서 2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차로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새롭게 업무 시설들이 배치가 되게 된다는 거.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런 신도시 아파트의 풍경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50년 전에는 5층으로 대표됐던 아파트가 있었다면 30년 전에는 15층으로 대표되던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었고 지난 뭐 1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35층 규제가 또 생겼었죠. 그래서 3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층에서 15층으로 또 20층으로 35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서 좀 편하긴 한데 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획일화된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꿔가겠다는 걸로 이렇게 오늘 2월 7일 발표됐던 내용의 그 골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신도시의 현황은 이렇죠. 공동 뭐 주택들, 아파트 단지들, 저층으로 대표되는 15층이면 15층, 20층, 20층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획일화된 아파트였고 그 안에 학교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택 단지만 형성이 됐었다면 대안으로 나오기는 오른쪽의 모습은 보세요. 가운데 이제 학교가 좀 재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가운데 근린생활권의 중심 고밀 융복합 개발단지도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슈퍼 블록 단위로 커뮤니티 공간도 재구성을 하겠다. 그 근린 생활권에 뭐 상가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좀 입점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집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설도 놓고 주민 편의 시설도 놓고 공공 시설도 확보를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이렇게 서울의 강남이나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주택 단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있는 도시 안에서 모든 생활권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해 보이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배치가 되는 이런 고층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드린 이런 지역들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종상향을 시켜줄 수도 있고 공공기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더 이제 뭐 15층, 20층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30층에서 많게는 50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또 고층의 복합 건물들도 많이 조성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그 옆에 저층으로 대표되는 단독 다세대 뭐 밀집지구 있죠. 이런 지역들과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도 개발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아파트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개발하고 뭐 빌라는 재개발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더 계획적이고 도시 재창조를 통해서 좀 더 입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앞으로는 만들어지겠구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왼쪽에 현황을 보면 역시나 학교, 그 옆으로 아파트 단지, 15층에서 20층 되는 아파트 단지들, 또 공동주택들, 학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뭔가 복합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층수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역세권의 중심에는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조성을 하게 되고, 복합 거점에 대규모의 또 업무 시설도 넣게 되겠죠. 또 왼쪽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입주하기에 좀 더 입주해서 생활하시기 편리한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당복합 형태를 통해서 같은 세대인데 고층으로 올리게 된다면 동의 개수가 줄어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한 개 구역에 뭐 50개 동을 지을 거를 이제 뭐 한 50층 정도 되는 주상복합을 지었다. 그러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동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개념.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게 뭘까요? 동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넓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이제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신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3천 세대 단지의 창밖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앞동밖에 안 보이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간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뭐 공원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풍경들이 내 집에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내 집의 풍경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융복합 플랫폼 이런 것들 역시나 업무 시설들을 확충을 해가지고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건 고용 창출도 일어나게 되고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에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동선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쪽 이주를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사진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개발이 되고 나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아파트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15층으로 이때 당시에 최고의 아파트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 노후도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이죠.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그래서 도시의 재창도의 한 부분으로 이 아파트가 이제 고층 건물들로 많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맨하탄의 모습도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앞서 보여드린 그런 아파트랑은 좀 사뭇 다른 풍경이죠. 중국 북경에 있는 사진들도 보여드리게 있는데 이제 뭔가 고저차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롭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생기게 되고 주 옆에 있는 고층 건물들까지 뭐좀 두바이에 있는 건물들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뭔가 가운데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들과 그 옆으로 주거 지역의 시설들,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습까지 보시게 되거든요. 확실히 동간거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내 집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사뭇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2월 7일 날 발표됐던 보도 자료에 이제 1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찬반 논란들이 사실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막혔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부 뭐 평촌 지역이라든가 일부 이제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던 단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가자고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그 모습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족 도시로서 재탄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주거 지역은 집만 지어야 되고 뭐 업무 지역은 업무 시설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 풍경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반경 뭐 이제 도보로 30분 거리에 이렇게 업무 시설과 주거 지역과 여러 SOC 기반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 부동산의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 나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